눈이 회색이에요.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혜수 씨. 이소라 씨 굉장한 팬이에요. 아까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반갑습니다. 그 특유의 그 자신만만한 그 말투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김혜수 씨인 거예요. 손 씻다 말고 인사했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자신만만하고 일을 할 때도 항상 힘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늘어지는 게 없어요. 전 부럽거든요. 그런 점이. 저도 이소라 씨가 부러워요. 뭐가 부럽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 남을 편하게 해준다는 게 그거야말로 내적으로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야, 전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김혜수 씨가 너무 부러운데 김혜수 씨가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김혜수 씨도 자기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떤? 그러면 괜히 자꾸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소라 씨처럼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재미있는 표현을 잘하는 분들도 부러워했고요. 근데 그 노래라는 거는 음정 박자 안 틀리고 좋은 목소리로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요. 자기만의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부러워요. 아, 예. 제가 그런가요? 예, 그래요. 아, 야. 제가 MC 같고 게스트 같으시네요. 오늘은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김혜수 씨 뭐 상 받으러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쇼 프로 나오실 때 보면 그 아슬아슬한 옷 있잖아요. 그 보일락 말락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다 가리고 나오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런 옷 입으세요? 그런 옷 입으실 때? 뭐 글쎄 옷을 입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입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드라마나 보통 때는 평범해요. 저도 편안한 옷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이나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무대에 설 때는 제가 이제 선호하는 옷 그리고 이제 특히 시상식 같은 때는 제가 배우로서 보이는 자리니까 배우로서 보이고 싶은 대로 보여요. 예. 아, 그 전에 그 딱 붙는 청바지에 그 검정색 그 티 하나 입고 올라가신 것도 기억하거든요. 그 모습조차 너무너무 당당해 보였어요. 다들 드레스 입고 나오는데. 아, 김혜수 씨, 지금까지 프로포즈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정식 프로포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프로포즈, 물론 다 일방적이겠지만 팬한테 받은 것도 쳐서. 팬한테 받은 거는 편지로 뭐 주로 받지요. 몇 번 정도? 그거는 뭐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어린 많고요. 친구들. 그다음에 정말로 너무 순박하신 분들. 네. 아, 사진 붙여서 오고 뭐 이런 분들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명사진 딱 밑에 붙여가지고 김아무개입니다. 근데 그런 그 팬한테 받는 프로포즈 말고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직까지는 프로포즈 못 받아보셨죠? 예,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혼자시겠죠. 그럼 연애해본 경험 있으세요? 물론 있지요. 있지요. 그럼 사랑한 사람 있었네요? 사랑하는 사람 있었죠. 지금은 없으시고요? 지금은 없어요. 아, 길게 대답이 나와야지 재밌는데. 그럼 김혜수 씨 어떤 남자면 그 자격 요건이 될 거고 자격 요건이라 그래도 될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그런 남성상. 좋아하는 아이고 죄송해요. 발로 찼어 내가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다리가 길어서. 예 계속 얘기할게요. 저는 뭐 정해놓고 좋아하는 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성장하면서 그런 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남성 상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모든 것에 대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건 남녀 불문으로. 실제로 만약 그런 남자가 나타났다. 그럼 뭐 김혜수 씨 정도면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도 다 뭐 프로포즈 다 좋다 그러겠지만. 근데 저는 성격상요. 저는 제가 좋으면 좋다는 표현을 저는 정확하게 해요. 김혜수 씨가 그 사람의 그 리액션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좋아한다는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짝사랑 같은 거는 성격상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럼 혼자 좋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남자를? 혼자 좋아해 본 적, 막 가슴 앓으면서 좋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표현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아, 혼자서 막 혼자 좋아하지 않고 아니지만, 예.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요,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도 있나요? 없었어요. 이게 몇 번 안 돼요. 예. 이거 보세요. 사랑에 있어서도 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늘 예.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이러다 한번 크게 실현을 당해보면은 아니에요. 김혜수 씨 정도면은 차는 남자가 손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맞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남자분들 특히 예.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강한 면이요? 근데 제가 뭐 실제로 뭐 그다지 강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강해 보이나요? 예. 예. 정말 그래요. 전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김혜수 씨를. 이렇게 제가 막 곤란한 질문 드려도 예. 김혜수 씨는 늘 이렇게 웃고 계신데 네. 일도 아주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예. 일할 때 그렇게 좋으세요? 항상 웃고 계시니까. 저는 일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 무언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연기를 통해서 저를 표현을 하는 건데 이소라 씨도 그렇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본인을 표현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의 일이라는 거는 그거는 더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일할 때 너무 즐거워요. 이야. 힘들고 막 맞아요. 괴로운 일이 있다가도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만큼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럼 요즘에는 힘든 일 있어도 다 잊어버리시겠네요. 그거 최근에도 영화 찍으셨잖아요. 예, 영화 찍었어요. 미스터 콘돔이라고. 제목이 저는 지금 제목을 제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서 진짜 나와주길 바랬어요. 그 제목이 미스터 콘돔. 지금 아직 상영은 안 됐죠? 표정이 제목이? 아니요, 전 좋아해요. 괜찮아요.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예, 김호진 씨요. 그 멜로물인가요? 쉽게 얘기하는 그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얘기를 아기자기하게 산뜻하게 그린 영화예요. 예. 김혜수 씨. 예. 이제 김혜수 씨를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그동안 김혜수 씨가 어디서도 말씀 안 하셨던 거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 생각해냈죠? 네. 어디서도 한 번도 한 얘기 없는 거 여기 이소라의 프로포즈 오셔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걸로 해주세요. 시시한 거 말고. 제가 뭐 시시하죠 뭐. 저는 일단은 정말로 이소라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지만 분야가 다르기도 하고 만날 기회가 참 없어요. 제가 그 콘서트 스케줄도 스크랩해서 다녔어요. 그래요? 가려고 정말로. 근데 못 갔는데 저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예. 사실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그동안 안 했던 얘기를 할 게 있을까요? 제 밑에 둘째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동생이 이 방송을 아마 녹화한 테이프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동생한테 얘기해도 되죠? 네네. 예. 그럼 카메라를 보고 하시는 거죠? 예. 어디 보는 건가요? 어디를 볼까요? 전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네. 알아서 한번 봐보세요. 저쪽 보시라 그러는데요. 예. 동현아, 누나야. 그래, 너 요즘에 힘들지, 추운데. 네 생각 많이 해. 누나도 촬영하다가 발에 동상 걸렸다. 그래, 애기 잘하고. 마음 굳게 먹고 그다음에 주관 흐리지 말고 잘해. 그리고 누나도 동현이 항상 사랑하니까 누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항상 부모님이랑 가족들 생각하고 잘 지내라 우리 애기. 야, 네. 김혜수 씨. 예. 야,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혜수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니까 김혜수 씨에게 무서운 눈빛이 있네. 아유. 딱 째려보니까. 근데 한복 입은 모습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뻐요. 참 이쁘시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극 중에 나오는 옷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네. 뭐 그냥 따로 준비를 해서 입어봤어요. 사실 촬영장에서 지금 오는 길이라서 예. 새벽 일찍부터 촬영을 했고.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두 분 오랜만에 만나시죠?
예. 예, 오랜만입니다. 그죠? 예. 별거 없으셨죠? 한 집에서도 살았었는데. 예, 맞아요. 한 빌딩에서. 예. 근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우리. 그죠? 우리 친하진 않으셨군요. 친하죠. 자주는 못 보지만 우리 동현이 잘 있죠? 동현 씨가 있구나. 동현이가 말씀 예. 얘기 김혜수 씨가 옛날에 예. 우리 아들을 보고 참 이쁘다고 내가 널 보러 곧 올라가마 2살 때 예. 걔가 곧 중학교 갑니다. 아, 예. 신경 좀 써주세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예, 참 예. 빨라요. 잠깐 보면. 야, 아무튼 축하드려요. 그렇게 네. 원하던 희빈 장희빈 타이틀로 이제 맡았는데 예. 소감이 어때요? 뭐 좋아요. 좋아요. 뭐 이렇게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더 뭐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좋고요. 네.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리고 뭐 복잡한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하게 됐고 저도 사실은 뭐 연기한 지 지금 꽤 됐잖아요. 꽤 됐고 나이도 오래되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장희빈 역할을 지금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사실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예, 그래서 뭐 좋은 건 이제 개인적인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던 배역이니까 중요한 건 정말 제대로 잘 해야죠. 또 네.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역이니까. 아니, 의욕이 있으시면 잘 그 되겠죠. 역할을 어느 날 문득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린 날부터의 꿈이었어요? 이 장희빈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그게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연기를 어릴 때부터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네. 우연히 TV를 보는데 예. 그때 유인천 선배님, 이미숙 선배님, 이혜숙 선배님이 나오신 예. 장희빈을 네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 연기자도 아니었고 연기자의 꿈도 없었을 텐데 우연히 TV를 보는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사약을 장희빈이 받는 장면이었어요. 아마 아직도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이렇게 어린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되게 재밌게 들어주신다. 그때 보면서 아유 나도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우연히 자연스럽게 연기자가 됐고 그리고 나서 어릴 때는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어떤 역 하고 싶어요? 장희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장희빈이랑 나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하고는 싶어도 이런 말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지난주에 1회, 2회 방송이 됐죠? 예. 그 느낌은 어때요, 지금? 시작은 뭐 소문엔 참 좋다고 그래요. 예,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첫 주 방송이 순탄하게 나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직은 뭐 여러분들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미비한 게 있고 전개 단계여서 그렇게 조금 더 지켜보시면 훨씬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훨씬 힘이 되고 그래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시청률도 잘 나왔고. 잘 나왔대요. 잘 나왔대요. 얘기가 어디까지 지금 전개가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촬영은 상당히 진전이 됐고요. 그리고 네. 오늘 방송하는 부분이 이제 왕가의 얘기, 그다음에 사가의 얘기, 그래서 장옥정 쪽으로는 영모의 큰아버지가 뒷돈을 대주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영모의 연루가 돼서 집안에 파란이 오죠. 그래서 운명의 이제 장옥정이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숙종 쪽으로는 이제 숙종하고 복성군하고의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성군이 영모를 도모했기 때문에 숙종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단호한 어떤 처단이 필요한 그런 가슴 아픈 처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고요.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집안의 파란을 겪은 이 옥정이가 궁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죠. 아니 그 얘기만 들어도 그냥 옛날 얘기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옥정이가 궁녀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지금 같은 뭐 추천서 비슷한 뭐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지. 대감댁에 가는 길에 우연히 미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들이 밤에? 가끔 이렇게 밤에 사가에 생강복 입고. 나오시는 일이 있대요. 그렇게 우연히 숙종이랑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되죠. 길거리에서. 진짜로 그랬대요? 아니 뭐 저도 드라마상에서, 사실은 예.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재현한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좀 더 드라마적인 어떤 재해석을 해서 그렇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장희빈의 내용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장희빈은 어떻게 다르게 시작을 하고 숙종과는 어떻게 만나고 어느 시점부터 그 장옥정이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희빈 장씨까지 가게 되는 그런 파란을 겪어가는 과정을 어떤 각도에서 그려지느냐 맞아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이번에 거예요. 희빈 장씨 맡은 김혜수 씨가 과연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사약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1, 2에 뭐 본격 수혜가 되네. 1, 2에 좀 볼까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인 마님께 인사 올려옵니다. 소녀 옥정이라 하옵니다. 오라, 네가 바로 그년의 딸년이로구나. 무엇들 하느냐? 어서 뒤져라! 멈춰야지 않더냐? 아무리 양반은 아니라고 하나 백부님께서는 종 일품 숭록대부의 작업을 가져받으신 분이시다. 어느 놈이 감히 함부로 집안 곳곳에 손을 댄단 말이더냐? 무엇이라? 옥정아. 사대부가에서는 칠거지약의 으뜸으로 투기를 꼽는다 배웠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내 인연! 돌아가시지요. 어휴, 제대로 맞네요. 돈만 있으면 중인도 양반이 되는 줄 알았더냐? 천한 것. 소녀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군왕의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반의 물증과 명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내가 이래서 외숙을 좋아합니다. 영모의 돈을 대 줄을 서시다니요. 사람 대접을 받을 길이 그 일밖에는 없기에 한 일입니다. 이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이라도 남기지 말아야지요. 이제는 사람 대접을 받아야지요. 병권을 흔들어 왕권을 능멸하고 종사를 전복시키려 하는 자들이 있으니 금군총의 군사들로 하여금 당장 그들을 잡아들이게 하라. 하연대 그 형적의 전말을 캐 부패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왕법의 지엄함을 세울 것이니 당장 그리 알고 시행토록 하라. 예, 전하.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숙종을 했었거든요. 네, 알아요. 근데도 실감나네. 정말 긴장감 있네요, 얘기가. 본인 연기 보고 만족했어요? 아유, 뭐 사실 그 첫 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욕심이 앞서서 긴장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시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할 여유가 없이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워낙 이제 뭐 좋은 선배 연기자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거기에 힘을 입어서 뭐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회는 뭐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마음을 다잡고 해야죠. 그렇겠죠. 엄마가 보니까 보셨을 텐데. 아니 김혜수 씨가요 지금 한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못 느꼈던 그동안 너무 현대적인 모습 이미지 때문에 그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고 굉장히 그 동양적인 그런 미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어요? 역대 최고의 장희빈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지난주 첫 방송 나가고 김혜수 씨를 만난 분들이 드라마를 놓고는 주로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뭐 이제 가장 얘기를 많이 들은 건 사극에 안 어울릴 줄 알았다. 진짜요. 근데 쪽진 게 의외로 뭐 어울리더라, 어색하지 예. 않더라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 대사
톤이 현대극이랑 많이 다르더라. 그다음에 한복 입은 모습을 뭐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다 그런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엄마는 뭐라 그러세요? 엄마요? 엄마가 이제 방송하는 날 처음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해수야잖아요. 근데 이거 왜 어른들은 이거 빨리도 못 누르시고 왜 이응이랑 히읗이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수야 이랬는데 예수야. 예수야 오늘 기분 좋지? 뭐 방송 잘 봤다. 엄마가 문자 처음이라 해. 만족하셨나 보네요. 동현이는 뭐라 그래요? 동현이는 방송을 뭐 봤을 거예요. 자기 하는 거 봤나? 동현 씨도 요즘 드라마 때문에 같은 시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희빈을 특별히 해보고 싶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기자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고 나서 뭐 굳이 생각을 해서 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희빈이라는 게 여자 연기자로서는 해볼 수 있는 연기자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뭐 좋은 시나리오나 좋은 대본에서 좋은 캐릭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거지만 장희빈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캐릭터고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뭐 희노애락 그다음에 연기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사랑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장희빈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 그런 연기자로서의 어떤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선생님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그냥 엄마가 되고 싶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막 연기자가 됐을 때 어떤 역이 꼭 하고 싶니? 그러면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장희빈이라는 게 늘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장희빈 역할 안에 여자 배우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사랑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죠. 나중에 망하기도 하죠. 진짜 일생이 그럼요. 드라마틱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귀를 안 뚫었어요. 장희빈하고 진짜 어울리는 게 이제 사극하면서 귀 뚫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걸이 안 빼고 해도 다 티가 나잖아요. 김혜수 씨는 안 뚫었네. 사극하려고 안 뚫은 거였어요? 제가요, 사실은 제일 고등학교 때 초반에 연속극을 했던 게 삼호극이라고 사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릴 때 처음 연속극 드라마를 한 게 사극이어서 이왕 뭐 귀를 뚫고 안 뚫는 게 개인적인 선택이라면 안 뚫는 게 좋겠다. 나중에 사극을 할 때 그런 도움이 생각을 되겠다. 했었어요. 그렇군요. 아이, 괜히 뚫었네. 진짜 아까 김혜수 씨 말씀대로 장희빈 역할은 여자 연기자면 정말 다 한 번씩 노릴 거예요. 이번에 그런 기회가 왔는데 처음에 섭외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빙고 했어요? 뭐 사실 처음에는 전혀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요. 초반에 연락 왔을 때는 그냥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이제 드라마 쪽에다보다는 영화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가지고 할 때였고 실제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다시 한번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아쉽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거절을 드렸다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2개월 차이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연기 평생에 단 한 번의 찬스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장혜빈이라는 드라마가 10년에 한 편 제작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0년 뒤에 뭐 저한테 뭐 장혜빈 엄마 역할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잘하셨어요 정말. 사실 좀 욕심일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는데 좀 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막 생기더라고요. 김혜수 씨가 어린 시절에 이미숙 씨 연기를 보고 동경하고 욕심을 가졌듯이 지금 또 김혜수 씨 연기를 보고 또 많은 후배들이 또 꿈을 가질 거예요. 잘해야죠. 그러니까 잘하실 거예요. 그럼 총 100회죠? 그러면 내년 가을까지 이제 저희가 장희빈을 만날 수 있는 건데 딱 장희빈 하겠다 그랬을 적에 주변 분들, 가족들 반응이 어땠어요? 그 좀 무리 아니겠냐? 뭐 혹은 너무 잘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랑 상의를 안 했었고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저를 지켜보셨으니까 제가 장희빈을 해보고 싶었던 걸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좋아해 주셨고 뭐 기뻐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 반대를 하고 말렸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백회 사극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고 그다음에 영화에 전념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방송을 한다는 것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연기자로서의 뭐 염원 같은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의 성격하고 장희빈 성격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어요? 사실 그 역사 속의 인물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이 됐고 그 해석된 바를 어떻게 그 지금 현재에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그 다른 유형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장옥정이라는 여자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뭐 지금하고는 세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시대에 벌써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맞아요. 좀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그러니까 수동적인 여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굉장히 의지적인 여자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희빈 그러면은 뭐 요부나 독부로서 이렇게 그 숙종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여자들 사이에 어떤 시기 질투와 그런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장희빈이 그 희생을 당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부각돼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김혜수 씨가 장희빈이 좀 희생당했다 그러니까 벌써 장희빈 편드네. 아니 뭐 그랬다는 생각 들고 실제로 이번에는 이제 제작진의 의도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조금 그 드러나지 않았던 장희빈의 인간적인 모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예정인 것 같아요. 본인이 또 그런 약간 김혜수 씨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성격이잖아요.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대본 보면은 일단은 그 어릴 때도 장옥정이라는 여자가 이미 희빈의 위치가 되기 전에도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자기 의지나 감정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 시대에. 김혜수 씨도 그런 편이에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속에는 얘기 담아두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얘기는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분명하죠. 얘기를 안 해도 얼굴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숙종에 대한 장희빈의 사랑이 굉장히 순수한 사랑. 그렇게 출발을 하죠. 그렇죠. 네. 김혜수 씨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란 어떤 거예요? 사랑이란 그거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그냥 뭐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 책임감 없는 얘기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사랑은 그냥 마음이 얘기해 주는 거,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요. 그런 건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거. 네. 그렇죠. 네. 그 숙종과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는 약간 그 퇴색되지 않나요? 그런 사랑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랑 그 궁이라는 그런 치열한 환경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자가 자기 사랑을 그러니까 왜 그런 쪽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옥정이라는 여자가 숙종을 진실로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여자로서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자기의 사랑을 지켜나가려면은 그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가 필요한 거고 권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필요한데 그 아들이 필요한 거고 아들, 그렇죠. 또 그 어떤 그 왜 그때는 많잖아요. 후궁이나 뭐 중전이나 많잖아요. 그 많은 여자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뭐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나 시대가 이 여자를 그렇게 강성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해를 많이 하고 하시네요.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처음엔 사랑하고 궁에 들어가서는 그냥 순한 착한 궁녀의 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나라를 뒤흔들잖아요. 그렇게 되죠. 약 먹을 일까지 가게 되면 좀 표독하기도 해야 되고 독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임금하고 대항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뭐 체력적인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체력적인 준비요? 할게요. 체력이 뭐 워낙 건강 이미지가 아니 요즘에 오늘 난 오래간만에 봤는데 화면 본 것보다는 얼굴 좀 야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 감사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다이어트 좀 했어요? 요즘에 뭐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갑자기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하고 큰 배역을 사실 제 연기 인생에서 맡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도 되고 또 부담도 되고 또 열의를 다해서 찍다 보니 감기도 좀 걸리고 그랬어요. 야외 촬영이 힘들고 춥잖아요, 요즘에. 조금 춥죠. 그렇죠. 다니면서 고생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야 뭐 안방에서 편하게 보지만 그치. 연기자분들은. 근데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역할 하게 되면 긴장이 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극이라 그런가요? 사극이라기보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반장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 그럼 너 반장 해봐. 그랬을 때 왜 그 기분 좋은 기대감이지만 왜 막 설레면서 왜 나 스스로가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들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네요. 그 장희빈 얘기가 그 전에 여러 배우들이 했기 때문에 혹시 비교해서 더 잘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는 들겠어요. 근데 뭐 당연히 비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그 전에 그 선배님들이 연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거의 장희빈 역을 모두들 잘 해내셨고 모두 다른 색깔로 잘 해내셨기 때문에 비교는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차별화시켜서 선배님들이 보여주시지 않은 면들을 해야 되고 또 선배님들이 제대로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손상이 안 가는 어떤 그런 연기를 해내야 된다는 뭐 생각도 하죠. 그런 준비도 하고 있나 봐요. 왜냐면 장희빈 하면 눈 이렇게 뜨고 왜 그 독한 연기 있잖아요. 그렇지. 무서울 정도로 정말 신들린 듯이 연기들을 하는데 김혜수식 장희빈 연기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 아까 사약 먹는 장면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건 한 90 몇 회까지는 가야겠죠? 그거 뭐 아마 후반 쪽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극 중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18살에서 사약 받는 나이가 42인가? 예, 그렇대요. 그 나이 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좀 부담도 되겠지만 어떤 나이 때가 제일 이렇게 자신 있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드라마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시대극의 장점이기도 한 게요. 사실은 나이라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떤 시점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건강하고 자기 관리 깨끗하게 잘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 저하고도 그 의견이 같네. 네. 제가 볼 때도 김혜수 씨 표현대로 당당한 것 같아. 우리 여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있지만 표현은 자기 원대로 못 하거든요. 김혜수 씨는 그걸 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부러운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맙죠. 본인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울 것 같아서. 그 장희빈도 사실은 그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전성기도 맞이하지만 비참한 최후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김혜수 씨 지금까지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슬럼프가 있었어요? 뭐 슬럼프가 있죠. 그래요? 그래 뭐, 언제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연기를 하고 보여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슬럼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자가 자기가 맡은 연기를 그 캐릭터를 최대한 소화를 못 해내면 사실 연기자한테는 슬럼프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 많죠. 알게 모르게.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뭐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쯤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혀 못 느꼈네. 그러니까요. 김혜수 씨. 그래요? 예. 뭐 저는 이제 사춘기가 좀 늦게 온 편이어서요. 대학 때 좀 그런 걸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일찍 시작했는데 오히려 사춘기는 늦게 와서 정말 연기가 내가 계속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도 그때 고민을 뒤늦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고민이 오고 그러면 주로 어머니하고 의논하시나요? 엄마랑도 고민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춘기는 엄마랑 의논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늘 엄마랑 같이 있어서요. 엄마하고 사실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사실 지금 뭐 10년지기 친구들 또 뭐 10년지기 언니 뭐 선배죠. 그런 분들이 그때도 곁에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상의하고.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슬럼프나 힘들고 그럴 때? 아무래도 맹목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더라도 우리 딸 힘내라, 뭐 누나 힘내, 사랑하는 동생아 힘내라, 뭐 이런 그런. 그리고 이제 또 보다 어쩔 때는 그런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죠.
오늘 밤이죠? 그 9시? 네. 3회? 예, 3회 방송이 되네. 오늘은 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복성군하고 숙종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숙종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게 복성군을 처단해야 되는 네. 그런 그 상황으로 치닫고요. 그리고 복성군과 관계가 돼서 그 영모에 연루된 그 장옥정의 큰아버지가 또 죽임을 당하죠. 예. 그래서 장옥정의 가정이 파란으로 물리면서 이 복성군이고요. 그러면서 장옥정은 궁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죠. 승을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대감마님께서 지금 돌아오신다고 하옵니다요. 인현왕. 네. 다니긴 위험한 시각이 아니냐. 저 뉘신지 모르나 함자라도 알려주시오니. 야. 예. 오늘 밤 만나는 거네요. 숙종과 만남이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9시 55분에 하는 거죠, 이따가. 오늘 밤에 그러면 가족이 같이 보나요? 함께 같이 살아요 지금? 예, 그럼요. 그러세요? 독립한 줄 알았는데. 독립했었고요. 지금 네. 같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같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시죠? 뵌지 오래되네. 네. 김혜수 씨한테 얼마나 사랑을 퍼붓는 분인데. 요즘도 엄마랑 같이 다니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는 뭐 혼자 알아서 일하고요. 예. 또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래요. 참 아기 같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예. 아니 동현 씨가 몇째예요? 저희가 형제가 많거든요. 넷인가 다섯? 다섯이에요. 5형제예요? 5남매? 아, 예, 5남매예요. 언니가 있고 언니는 결혼했고요. 예. 저보다 한 살 많고 제가 둘째고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동생이 동현이에요. 동현 씨. 네. 예, 그리고 지금 연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군복무 중이고요. 지금. 옛날에 뭐 군대 갔다 오는 친구가 바로 아랫동생이었던 예, 거예요. 동현. 예. 그때 동현이가 군대를 갔었고요. 예. 지금 동현이 동생, 막내가 군대가 있어요? 군복무 잘하시네. 예, 동현이 저 아주 연예 다니느라 바빠요. 생활을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어떻게 누나로서? 그런 거 뭐 본인이 뭐 물어보면 뭐 얘기해 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잔소리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연기자는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생활을 좀 단정하게 좀 추려놔.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사실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거고 아무리 이제 형제지만 연기라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또 제가 모르는 동생의 어떤 개성이나 뭐 그럼요. 의지가 또 있는 예.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또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본인도 뭐 이렇게 누나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동현이랑 선배로서의 얘기해 조언 보면 같은 거 외에는 뭔가 이렇게 바라는 건 없는데 누나가 대스타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건 뭐 그럴 거는 수 있을 있겠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김동현 이제 연기를 시작한 김동현이라고 봐주기보다는 뭐 김혜수 동생 아무래도 예. 근데 아주 능청스럽게 잘해요. 잘해요 연기 보면. 우리는 저랑 원래 계약하려고 그랬거든요. 김동현 씨랑. 아니 근데 김혜수 씨하고가 지금 두 분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형제로 같이 TV 출연 안 하고 각자 활동하면서. 김동현 씨도 보면 그 연기 공부를 했었어요? 아마 본인이 정말 한번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연기를 하고 싶대요. 아니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배들한테 따로 배우고 예. 뭐 연기 지도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 남동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각별하더라고요. 아, 이제 형제가 대단하죠. 보면은. 근데 그 위에 언니랑은 싸운 적은 없었어요? 언니랑은 거의 안 싸우고 자란 게요. 이제 네. 언니가 연년생이라서 네. 한 살 차이거든요. 근데 워낙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언니는 정말 이렇게 장녀 같은 성격. 그러니까는 다 챙겨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격이 저보다 훨씬 내성적이고. 언니도 이뻐요? 언니요? 근데 좀 틀리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한 거랑 무슨 저도 결혼했어요. 근데 김혜수 씨, 아니, 홍서범 씨는 참 다른 것 같아. 질문하는 게 참 예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언니 이쁘냐고. 김혜수 씨가 워낙 이쁘니까. 아니 김혜수 저희는 씨가 언니가 더 이쁘죠. 언니가 더 그래, 있고요.
나는 언니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언니가 하도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조카들 다 이제 있고? 없고요, 아직. 아직 없어요? 예, 자기 일하고 오히려 더 결혼하고 나서 활동적이 됐어요. 예. 네. 근데 김혜수 씨 시집 가라는 얘기 안 해요, 어머니는? 걱정 안 하시나요? 걱정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표현을 많이 안 하세요. 믿어주시는 것 같고. 일하는 게 더 좋으신 모양이구나. 뭐. 그죠? 이제 뭐 숙종한테 곧 갈 텐데 뭐. 아니 근데 본인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결혼 안 하세요? 결혼 언제 하세요? 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MC로 드린 게 아니라 학교 선배로 질문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도요하지 마세요. 아니 괜찮고요. 그런 질문 뭐 많이 받아요. 그리고 뭐 이상형 질문은 이제 하도 받아가지고 저도 잘 생각도 안 나고 바뀌잖아요, 이상형. 그럼요.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연애를 안 해봤겠어요. 해봤는데 나름대로 이제 아직까지도 그동안 연애도 다 나름대로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 같은 거는 왜 결혼을 급하게 하신 분도 그렇고 오래 사귀어서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결혼은 정말 인연인가 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이야말로 정말 큰 운명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이렇게 뭐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고요. 우선은 반대로 결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죠?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럼 좋은 사람 만나겠죠. 그러니까 운명이 짝이 나타나. 결혼은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꼭 뭐 결혼을 하는 어떤 배우자는 아니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아까 사랑은 뭐 어쩔 수 없는 뭐 이런 힘이 있다. 그게 아직 안 온 거예요. 그게 오면 자연스럽게 가겠지. 왔으면 어쩔 거예요. 아니 근데 밑에 동생들은 언니나 누나가 가야 자기네들 차례가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죠. 모르겠어요. 뭐 동생들은 그런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그거야 뭐 본인 의지대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배우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그 원숙한 연기력도 보여주고 그런 거 보면서 김혜수 씨도 그런 좀 느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연기자분들 요즘에 이제 연기자 커플도 많고 자녀들도 있고 실제로 너무 예쁘고 화목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과는 심성이나 인격이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기의 깊이가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연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거든요.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쪽은 부부 동반 해서 아기까지 나오고 저 이제 혼자 나가서 같이 저녁 식사 같은 거 할 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굉장히 밝고 여자끼리 봐도 참 여성스럽고 상냥하고 예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참 그냥 귀엽고 예쁜 친구였는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자로서 내가 갖추지 못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성숙함 그리고 지혜로움, 뭐 여유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요? 되게 부럽다는 느낌을 가까이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됐네. 되게 예뻐요. 예쁘죠? 그 모습들이. 엄마가 되면 다 이뻐요. 아니 뭐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 뭐 혼자 살면 어떠냐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다 신이 다 선택인데 그럼요 이렇게 조화로운 게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 안 할 때 연기 안 할 때는 뭐 하면서 보내요? 김혜수 씨는? 운동 좋아해요?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태권도. 사실 그다지 활동적인 편이 아니라서 주로 집에 있고요. 뭐 해요 집에서 그럼? 음악 듣고 그래? 집에서 뭐 음악도 듣고요. 그리고 뭐 강아지들이 있어서 강아지 목욕도 시키고요. 정말요? 막 돌아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청소도 하고요. 강아지 못 키워요? 강아지요? 푸들하고 퍼그하고요. 의외네요. 그리고 저 뜨개질도 하고 그래요. 뜨개질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비웃고 가고 그래요. 할머니 같다고. 예, 그거 좀 의외네. 친구들하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의외로 이렇게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만나면 집으로 오라서 집 앞에 식당 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뭐. 그 정도예요. 그래요. 혹시 고양이도 키우세요? 어디서 고양이는 아직 없어요.
연기를 이제 몇 년쯤 했어요, 지금? 제가 86년에 데뷔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7, 8년 되네요. 8년 됐네. 연기를 그 정도 하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으면 나 정말 연기 한계다. 연기 한계를 느낀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꼭 때가 돼서가 아니라 한 작품 하면서도 여러 번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정말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땐 몰랐다가 돌아보면 어머,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에 충만했었는데 어느 순간 난 정말 연기자가 아닌가 봐. 그래요? 내가 어쩌려고 이걸 시작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어떤 작품이라기보단 수시로 느껴요. 그러니까 수시로? 최근에도 연기를 하면서 하루는 자신감에 충만했다가 같은 날인데도 이게 아닌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니터에 보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울하죠. 그렇지만 그런 건 빨리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명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고 자기 스스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만회를 해서 더 강인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뒤에서 떠들고. 스튜디오에서 키우는 고양이예요. 아,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민속촌 강아지처럼.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짖다가 조용히 들어가요. 그러면 장희민이 이제 100회잖아요. 100회를 촬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그렇게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런 마음이 들까 생각하는 게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사실 뭐 박미선 씨도 연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진행도 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자가 연기를 사실 횟수로 따지면 참 오래 했는데 철든 걸로 따지면은 연기자로 철든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정말 선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연기라는 게 해도 모르겠고 할수록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겠고 아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커나가고 그러면서 또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고 결국은 인간이 성숙해 연기도 성숙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그 힘든 날 밤에 남자들은 뭐 있고자 술도 마시지만 김혜수 씨는 그런 날을 어떻게 견뎌요? 저요? 오뎅국이라도 먹으면 되죠. 괴로워하면서. 국물로? 저는 뭐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뭐 사실 뭐 먹는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냥 있고 오히려 사귀는 스타일인가? 오히려 그때는 너무 이렇게 대본에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를 내버려 둬요. 오히려 저를 좀 더 그냥 편안하게. 아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연기를 그만두려고 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해를 하죠. 그런 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때 누군가 위로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고마운 사람. 용기 주고. 친하게 지내는 연예인은 누구예요? 저는 최근에 그 영화 촬영하면서요. 송강호 씨랑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품을 하다 보면 다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힘이 되는 좋은 연기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황정민이라고 그 YMCA 야구단 같이 하고 로드무비에 나온 친구가 있어요. 안경 끼고 나왔다. 친구이기도 하고 또 동료이기도 한데 연기자로서 정말 많이 좋은 얘기도 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리고 전도연 씨도 사실 서로 바쁘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는 없는데 항상 격려해주고 저보다 사실 나이가 어리거든요. 어린데 연기자로서는 너무 대단한 연기자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면 이 사람이 연기자로서 나보다 이만큼 더 성숙한 지점에 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냥 만나서 놀는 것보다는 굉장히 생각들을 깊이 하시네.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제일 또 고마운 사람들이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앉으시면 가족분들께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쑥스러우시겠지만. 엄마. 사실 엄마한테 요즘에 너무 놀란 게 우리 엄마가 문자 메시지 하는 걸 보내줘가지고 하루는 예수라고 보내고 하루는 세수라고 보내고 근데 어쨌든 엄마 때문에 많이 힘이 나고요. 그리고 그 매일 싸주시는 대추차랑 찐고구마 잘 먹고 힘내서 촬영 잘하고 있어요. 엄마 고맙고요. 걱정하시는 거 많이 알지만
건강하게 열심히 잘해서 엄마 기대 그리고 많은 분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언니랑 동생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특별히 성혜 씨랑 선희 언니한테도 많이 고맙고 뭐 내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내 마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고마워요. 네, 고마운 분들이었네. 근데 뭐 어릴 적부터 원했던 음악이 왜 이렇게 슬픈 음악이 나왔어요? 깔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습관적으로 까는 모양이네. 그 배역에 대한 욕심이 또 있어요? 저 사실 장희빈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각오가 대단하겠어요. 장희빈의 임하는 각오, 또 앞으로의 계획,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봐주십사 하는 그런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각오나 개인적인 어떤 의욕이나 욕심 같은 건 정말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장희빈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100회까지 좋은 드라마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힘이 돼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드라마 100회라는 게 사실 긴 건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55분. 55분 그리고 내일 밤 9시 55분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예. 건강하시게 고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